자, 여기 보시면요. 열대기후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우선 적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적도와 그 주변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열대기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포는 대략적으로 적도 주변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극지방보다는 적도 지방이 태양빛을 훨씬 더 진하게 받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열대기후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자, 우선 구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일단은 어떤 조건을 가졌을 때 열대기후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제일 추운 달. 왜냐하면 늘 덥기 때문에요. 제일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자 18도 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대략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자, 최하나 평균 기온이 18도 정도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5월 달 정도부터 반팔 입고 다니고 되게 땀이 많이 나잖아요. 자, 가장 추운 때도 그 정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의 여름같이 덥다. 그리고 또 강수량도 많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선선한 때도 우리나라의 5월 달 정도 그 이상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1년 내내 덥다라는 것. 그게 바로 열대기후의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꼭 알아두시고요. 열대기후는 우리가 나중에 가면 쾌펜의 세계 기후 구분에서 따로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은 알파벳 약자로 A라고 씁니다. 그냥 열대이기 때문에 A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은요. 대략 1000mm 그 이상은 또 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강수량도 매우 풍부하고 그리고 가장 추운 달도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지역에서 분포해서 나타나는지 자, 우선 적도에 맞물려 있는 지역 그리고 적도 주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도와 그다음에 적도 주변 지역 남북의 주변 지역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열대기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감 잡으시면 되는데요. 자, 무조건 덥다고 열대기후 이렇게 하면 너무 더운 기후를 한데 싸잡아가지고 세분화시키지 않고 대략만 나타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더운 것도 그 강수량의 패턴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시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기후 그래프 분석하는 법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볼게요. 자, 이게 다 모두 열대기후입니다. 자, 열대기후는 아까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빨간색으로요. 기온을 나타내는 선을 그어보고 파란색으로 강수량을 나타내는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 그래프가 나오면요. 이게 단순히 이거는 열대우림, 사바나, 몬순기후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면요. 응용력이 떨어져서 나중에 조금 생소한 자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무슨 기후인지 못 알아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원리를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후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기후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빨간색은 기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자, 18도 있는 선을 대략 한번 여러분들 쭉 그어주세요. 18도 선. 자, 18도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어쨌든 제일 추운 달, 대략적으로 제일 추운 달이 모두 18도보다는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한월 평균 기온 18도 이상이다라는 이 공식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기후다라는 거죠? 열대기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대, 이것도 열대, 이것도 열대다. 근데 똑같은 열대기후이긴 한데 뭔가 이 강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강수 패턴은요. 우리 파란색 강수량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지방에서는요. 대략 한 달에 60mm 정도 넘게 와야 습하다라고 보고요. 그 이하로 오면은 건조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대지방은요. 덥기 때문에 증발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달에 60 정도는 와줘야 수균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60mm 정도 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자, 1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절반보다 살짝 위에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모든 달이 60mm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두 수빈하다, 항상 수빈하다. 그래서 요거를 F라고 씁니다. 요거는 독일어의 약자인데요. 자, 포이히트라고 씁니다.
자, 요게 뭐 축축한, 습한 이런 거의 약자거든요. 그러면 열대인데 늘 축축하고 습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냐? 열대우림 기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대우림. 이 나무가 비를 맞고 아주 커다랗게 자란 그런 나무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대우림 기후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는 보니까요. 비가 좀 많이 올 때가 좀 짧은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건조한 때가 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W라고 쓰고요. 요거는 윈터 드라이의 약자입니다. 겨울에 건조하다는 얘기죠. 윈터 드라이. 자, 그래서 요걸 써서 이거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사바나 기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윈터 드라이, 즉 열대 지방이 사실 겨울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라 그래봐야 우리나라 여름 같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겨울 같은 때가 있는데 그런 때 건조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습한 때는 굉장히 짧게 나타난다. 요런 기후를 사바나 기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W라고 쓸 거예요, 약자로. 그다음 여기 가면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사바나와는 조금 다르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적게 오는 기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자, 요거를 계절풍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몬순의 약자 M을 씁니다. 요거는 계절풍을 뜻하는 자, 몬순. 자, 요거의 약자를 쓰고요. 요거는 열대 몬순 기후라고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나요? 자, 모두 다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60mm 선을 대략적으로 그어봤을 때 모두 다 넘는다. 그리고 안 넘는 때가 있는데요. 건기가 좀 길다. 그리고 습윤한 때가 좀 짧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비 많이 올 때가 굉장히 긴 편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사바나와 몬순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표를 정확하게 분석해 나가면서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